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한물질 취급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한물질 취급 신고제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 단계에서 이민경 행정사가 이렇게 낯선 제한물질 취급 신고제에 대해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경 행정사는 식약청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식약청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화학과 관련 베이스로 한 많은 업무, 유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화학 제품, 또 동물용 의약외품, KC 인증, 뭐 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 인증, 그러는데 또 보관하지 않는 유해물질 판매업이라든가 또 MSDS라든가 화학물질 명세 확인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한물질 취급 신고에 관한 업무도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제가 소위 말해서 아이템 중에 파생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느 한 영역의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한물질 취급 신고는 어떻게 보면 기업도 좋고 정부도 좋고 하는 이제 쌍방 간의 뭐랄까 편의를 위해서 완화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많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지만 굉장히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이런 식으로 엄격해지는 것이 대다수인데, 제한물질 취급신고제는 반대로 완화된 정책입니다. 이와 같이 완화된 정책을 하게 된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허가보다 단순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율이 훨씬 높게 되는 거죠. 위법적 행위를 넘보지 않고 제한물질 취급 신고를 함으로써 어느 기업에서 어느 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부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죠. 근거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의해서 이제 과거에는 화학물질을 취급을 하면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지금은 화학물질이지만 제한물질이지만 제한을 받지 않는 용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등 제한 받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화된 제한물질을 신고함으로써 이제 허가를 유통할 수 있는 부담을 줄여준 거죠. 기업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는 안전관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제한물질 취급신고제입니다. 그럼 과연 제한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한물질로 지정된 13종의 화학물질 중에서 크롬, 유가, 이제 화학물이 0.1% 함유된 함유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제한물질 13종의 목록을 보면은 노닐페놀, 액토실레이트, 또 포터트 옥틸페놀, 또 트리클로로 엔틸렌, 또 디클롬산 나트륨 수화물, 그 다음에 중클롬 산수은, 중클롬 산알모늄, 크롬산 스트론튬, 또 리튬 크롬 산수화물, 크롬산 구리, 가지형 노닐페놀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테르, 노닐페놀 모노에톡
실레이트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이름을 가진 제한물질로 지정된 10가지 물질 중에서 크롬 유가 화합물이 0.1% 함유된 것을 이제 제한물질로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본인들이 이 물질이 제한물질로서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도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최초 단계가 또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이제 신고를 할 때는 그럼 과연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느냐? 기본 서류로 제한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사용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역서. 왜냐하면 아까 제한받지 않는 용도일 경우에만 신고를 허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상세 내역이 아주 중요하겠죠. 정부가 인정하는 신고만으로 인정이 되는, 유통이 인정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또 제한물질 취급 예정량, 예정은 얼마나 할 것인지, 또 취급 시설 설치 내용 및 명세, 취급 과정에서 유출되는 제한물질의 양과 그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또 제한물질 취급 계획서, 허가받을 품목의 MSDS 또는 LOC. 이제 이거는 성분 구성비를 알기 위한 겁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영업 허가증. 이럴 때는 이제 유해물질 영업 허가증이 있을 때는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 의뢰하실 필요가 없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이런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소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재지를 소관하는 지방환경청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한물질 취급 신고라는 완화된 제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질이 과연 제한물질 취급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물질 확인 명세도 제출해야 되고, 사용 예정량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서며 많은 어려운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물질 취급 신고 제도가 마련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신고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는 거, 전문가의 도움이 전폭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제한물질 취급 신고 제도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한물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신고를 완료해 여러분이 자유롭게 제한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